네, 이제 6월이 다 지나가고 7월이 돌아왔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정말 히딩크 감독이 이끈 국가대표 축구팀이 우리 국민, 전 국민을 너무나 기쁘게 해줬었죠. 자, 저희는요, 고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께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드려서 정말 2, 3년 후에는 저희 프로 때문에 수익이 났다 이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자, 고승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지난주였죠. 이 네. 종합주가지수 네. 그 월봉상 네.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급등 종목이라면 네. 월봉상 12평을 지지받고 올라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반신했거든요. 네. 근데 6월 달에 일단은 12평을 지지를 했어요. 네네. 예. 사실 제가, 그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800 위에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5일선이, 아니, 월봉에서 5일평선이 깨졌었거든요. 예. 근데 다 800이 지지선이다, 760이 풀베팅 찬스다 말씀하셨을 네. 때, 그렇죠. 저는 제가 일간지에 인터뷰를 하면서 월봉상으로 볼 때 12평선이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가지고 제가 글도 올리고 네. 했었는데 네. 그 수치가 720이고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12평선 수치가 그때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720보다 조금 낮았어요. 예, 계속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예. 그게 깨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그 차트만 보는 게 참 무섭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열심히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차트 자체에 비밀이 숨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믿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보면요. 네. 우리나라 시장을 좀 네. 짓누르는 큰 악재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나스닥이나 다우도 네.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나스닥은 바닥이 잡혔는지. 사실 좀 다음 보여주시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주제이기도 했는데 네. 일단은 말씀 나왔으니까 사실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차트를 보라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네. 일단 차트를 한번 제가 띄워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나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나스닥이 지금 변수가 3으로 돼 있죠. 3으로 예. 돼 있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이게 그 네. 11선이에요. 예. 11선. 예.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의 두 번째 게 21선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맨 바깥에 있는 게 그 31선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제 재밌는 모습이 금방 눈에 띄죠. 11선이 쌍봉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11선이 여기서 이제 저점이 한 번 생겼는데, 네. 그 다음에 저점이 낮아지고, 다시 반등했지만, 고점이 낮아졌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락 N자라고 그랬나요? 예, 하락 쌍봉. N자. 예. 예. 그러니까 5일선보다도 11선 파동이 더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11선의 쌍봉이 나오니까 거의 한 2달간 빠지죠. 그리고 11선이 네. 계속 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11선의 중요성을 몰라요. 예.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11선 가지고 목청껏 내쳤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21선보다도 이 11선이 더 좀 신뢰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네. 한번 나스닥의 이제 장기 추세를 보고 싶으면은, 네. 사실 월봉을 봐야 되잖아요. 예, 예. 월봉상으로도 어떻습니까? 월봉의 기본 파동이 지금 2000년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점, 고점, 낮아졌죠. 네. 그 다음 저점이 낮아졌는데 고점이 어때요? 못 벗겼죠. 네. 그러니까 파동상으로, 월봉 파동상으로 고점이 쌍봉의 패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월봉상의 쌍봉이라고 하는 것은 큰 하락이거든요. 그렇죠. 그 모습은 이제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도 낮아져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월봉, 봉파동이 쌍봉이 난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폭락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게 스토캐스틱인가요? 네, 이게 스토캐스틱입니다. 예, 조금 올려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네네. 스토캐스틱도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예. 스토캐스틱이 쌍바닥 같이잖아요. 네. 그러나 올라가서 지금 내려갔는데 지금 스토캐스틱을 보게 되면 사실 이건 과매도 국면입니다. 네. 과매도. 스토캐스틱 수치가 제가 20을 침체권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최근에 그 슬로우 스토캐스틱 55 네. 이 모습은 지금 그 5까지 하락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침체권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스토캐스틱이 20 밑에서 네. 반등을 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10 이하로 월봉상 내려갔기 때문에 그 상당히 지금 침체권에서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나스닥 차트도 월봉과 일봉 다 네. 같이 보면서 네네. 그 추세를 보고 네. 우리 시장이랑 함께 좀 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또 교재로 돌아가서 이 고승대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면 참 부러워요. 아휴, 나는 언제 저렇게 차트를 놓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다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84페이지부터 해야겠죠? 네, 84쪽 그 잘못된 투자 원칙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남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몇 번 제가 드린 것 같고 또 사례는 제가 한두 개씩만 책에다 띄웠습니다. 근데 사례가 한두 개 있다고 해가지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례가 한두 개만 가지고 제가 어떤 항목을 설명하는 이유는 사실 그 차트에서 그 해당되는 것을 고르다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책을 한 10권 써도 모자랍니다. 네, 하긴 그렇죠. 사실 그 많은 예들을 다 보면서 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뭐 그런 예시 같은 것을 그 다른 비슷한 차트를 그 과거 차트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맨날. 네. 그게 일종의 그 모의 투자 훈련입니다. 제가 이제 남은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반등 이용해 손절매하려고 기다리는 거. 네. 그게 참 어려운 수가 많아요. 많은 분들은 이제 주가가 특히 급락하게 되면 반등해서 본전이면 무조건 파겠다 결심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결코 본전이 안 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하락세라고 하면 하락은 강하고 반등은 약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떨어진 게 본전까지 강하게 반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강하게 떨어진 종목을 그 본전까지 와서 손절매하려고 기다리다가는 추가 하락을 몇 번 더 얻어맞는다 하는 게 확률이 뭐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요, 네.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은 반등을 할 때 네.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그렇죠. 생길 것 같아요. 예. 예. 가장 그 최악의 투자가 뭐냐면은 하락세인데 반등할 때 조금 본전까지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많은 개미분들은 반등할 때 물 타면서 더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강하게 하락하는 종목이 약하게 반등 나오면 이건 절대 갈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 특히 물 타는 것 때문에 물을 크게 먹는다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하락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그동안 뭐 작년 그부터 금년 봄까지 그 상승장에서 번 수익을 최근에 이제 뭐 한두 달 하락할 때 다 까먹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이제 조금 그 번 것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보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정말 사면 다 올라갔잖아요. 시장이 좋았으니까요. 그렇죠. 예. 뭐 수익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실력이 있어서 본 게 아닌데 네. 그때 이제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사면은 뭐 조금 오르면 팔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할 때 이제 뭐 점점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하락할 때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많이 깨지셨는데 항상 강한 하락이 일단 나오게 되면 항상 현금을 늘리고 물량을 줄이셔야 되는데 그 개미분들은 이제 거꾸로 마인드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제가 썼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급락하는 첫날 사지 말자. 왜냐하면 급락한다는 것은 어떤 세력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리고 급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강한 파동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파동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확률상 약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강한 반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급락했을 때
자기만 이거 싸게 사가지고 돈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급락 첫날 절대 사지 말고 결정적인 순간을 노려라. 예. 그리고 이제 하반경직 이는 주식 매수하지 말자. 이건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책에는 뭐 제가 옛날 한빛은행 케이스를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 당시 이제 은행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그랬죠.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종합주가수 일봉도 뭐 그런 그 계단식으로 이제 내려갔지만은 한번 그 무서운 걸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한빛은행은 지금 이제 종목이 바뀌어가지고 예시를 해줄 수가 없고 이게 이제 조흥은행이거든요. 예. 조흥은행이 2000년도 하반기 모습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 10월 달에 이제 급락을 한번 주고요. 그러고 나서 반등이 옆으로 갔죠. 네. 그러니까 이때 아마 은행주사라고 하는 그 매수 권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현혹이 되죠. 그렇. 어때요? 강한 하락 다음에 약한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력이 일관되게 파는 모습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그 다음 달간 또 급락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때 사신 분들은 재미를 못 보셨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급락한 다음에 2001년도 초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보세요. 이제 본전까지 딱 하루나 이게 가고는 그냥 또 밀리죠.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강하게 올랐을 때 쫓아서 산 분들은 이제 더구나 물을 먹고 그렇지 않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분들이 이제 본전하려고 기다리다가 하다가 잠깐 한 하루 이틀 찬스를 놓치면 계속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 본전한다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잘못된 그 투자 원칙이 뭐냐면은 네. 남에게 주식을 맡기는 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요. 네. 장이 조금 좋아지면은 뭐 조금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돈 번 유일한 이유는 잘 알아서 돈 번 게 그 대세 상승보다 빨리 들어갔다는 것. 네. 근데 이제 빨리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들어가셨으면 뭐 하락할 때도 이제 손절매를 빨리 하고 이제 빠져나올 텐데. 그리고 그분이 그냥 운이 좋아서 빨리 들어간 것 뿐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돈을 벌었다 그러면 주위에서 이제 돈을 맡기죠. 네. 내 주식도 해달라고. 예. 근데 실제로 어때요? 나중에 옆에 사람이 돈 맡길 때가 사실은 꼭지가 거의 다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하셔야지 되고 제가 이제 인터넷 쪽에서 이제 검색도 해보고 왔다 갔다 이제 다른 분들 글을 보니까 마치 자기가 이제 어떤 해가지고 네. 돈을 맡아서 불려주겠다고 남들한테 이렇게 돈을 끌어모으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개미분들이 이제 손실을 입은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돈을 맡기는데 나중에 한두 달 뒤에 보면은 그걸 다 까먹어 버립니다. 적으로는 어떤가요? 불법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정말 사기성이에요. 예. 사기성. 예. 많은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은 약간 이제 사이비 고수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끌어들인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작전하는데 거꾸로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작전이 성행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자기가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올려서 팔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올리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 돈을 끌어가지고 띄운 다음에 자기는 빠져나오고 그 사람들은 물리게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성행을 합니다. 남한테 맡기는 것은 금물이시고요. 네. 특히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인간성이 좋아도 돈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당한 그런 케이스인데 예. 어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고 성실합니다. 네. 근데 돈을 갖다 맡기면은 좀 엉터리가 돼버려요. 예. 약간 고의성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네. 무슨 이야기냐면은 금전 관계에 있어서는 좀 엄격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을 남한테 맡겨가지고 공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생각은 좀 맞아요.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일단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편하게 투자를 하고 네. 손실을 보더라도 좀 후회를 안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네.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렇게 항상 매주 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혼자서도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책에서 강조한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이제 그 균형 있게 이해하시면은 네. 실패하실 수가 없거든요. 예.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제 5장 시장 흐름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건 정말 아무리 중요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네. 시중에 있는 그 많은 책들, 네. 그리고 어떤 강의, 이런 것들을 가시면은 그 개별 종목 분석하는 방법은 무지 많습니다. 네. 무척 많아요. 어떤 패턴 해가지고 이제 일봉 차트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 흐름입니다. 네. 큰 파도를 무시하면 익사한다는 말은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 흐름 분석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배운 이 기술적 분석 방법이 시장 흐름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시장 흐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왜 다른 분들은 어떤 책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냐 이거죠. 제가 이제 강조를 정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제가 강의를 한 3달 정도 진행을 했죠. 네. 그랬는데 또 책도 이제 아마 보시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엉뚱한 종목을 사가지고 이 종목이 책에서 뭐 올라간다고 하는 그 신호가 나타난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손해를 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제 사이트에서 이제 문답도 제가 몇 번 해드렸어요. 네. 왜 그분이 그 잘못됐는지 뭐 어떤 분은 제가 5가지를 또 지적해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뭐 어떤 개별 종목을 상담을 한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그 시장 흐름 분석을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페인입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그 투자 원칙은 뭐냐면은 시장 흐름을 보고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거 또는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을 쫓아가라는 게 그 개미들의 가장 바람직한 투자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시장 흐름을 무시하고 개별 종목에 조금 뭐 장난치는 거 그것도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어요. 네.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었냐면은 시장이 이를테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시장이에요. 네. 근데 개별 종목이 이렇게 흘러가요. 네. 이게 이제 어떤 개별 종목이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네. 이게 시장과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게 5일선이 가령 쌍봉이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음봉들이 나오면서 하락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이렇게 가죠. 네. 그러면 강한 하락도 하면 약한 반등이니까는 약한 반등은 별 의미가 없다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개별 종목은 이렇게 갑니다. 급락을 했는데 반등을 줘야 될 시점에서 반등도 주지 못하고 밀리잖아요. N자형 하락이죠. 예, 이건 뭐 쌍봉보다도 나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것도 시원찮은데 밀립니다. 밀리면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바닥주라든가 급락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스토캐스틱이 뭐 쌍바닥이 약하게 나온 거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의 53 네. 그 1차 쌍바닥이 약하게 이렇게 나와요. 예. 이걸 보고서 스토캐스틱 쌍바닥이니까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그 하락할 때는 하락하더라도 시장보다는 그 강하게 움직이거나 최소한 시장만큼 가야지만이 뭐가 지표가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은 그 폭락을 내시하는 겁니다.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이게 폭락 80%라고 돼 있죠. 예. 폭락 확률 80%인 그 주식을 이런 주식을 이걸 무시하고 떨어진 다음에 이 바닥 네. 이 바닥에서 이것만 보고 사시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건 안타까운 겁니다. 그건 큰 걸 못 보시고 또 제 책의 주제가 제 5장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상세하게 제가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흐름을 먼저 보시고 또 그 분석 방법 있잖아요. 스토캐스틱 제가 뭐 533, 1066, 20, 12, 12 하는 것들을 네. 시장에 먼저 적용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최소한도 시장만큼은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지 네. 그냥 그 폭락 그 예감주 네. 그런 것만 가지고
이건 뭐 무슨 스토캐스틱이 뭐 물동네에서 어떻다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안타깝죠. 실제로 그 먹을 게 없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서 네. 고 변호사께서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네. 바로 큰 것을 먼저 봐라. 그렇습니다. 시장을 먼저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이동평균선을 먼저 본 후에 네. 보조지표를 봐라. 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많은 분들이요. 이 이동평균선보다는 스토캐스틱을 더 신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책에서 스토캐스틱 어떤 신드롬을 일으켰죠. 네. 정말 마법의 지표다. 다른 보조지표 뭐 10가지 이상 뭐 많은데 볼 필요 없이 우리가 스토캐스틱만 가지고도 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데 스토캐스틱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지표보다도 기본 파동이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이평선 파동 또는 그 봉파동 자체를 보시면서 네. 그것의 보조 수단으로 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지난번에 그 스토캐스틱 그 특집 비슷하게 할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절대 그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 흐름 분석은 제가 경제 지표와 주식시장과의 관계를 먼저 이제 그 책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1권에 이제 쓴 내용을 좀 많이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네. 결국은 경제 지표가 많이 신문에 쏟아져 나옵니다. 뭐 수출 동향도 나오고 그렇죠. 또 어떤 그 환율까지도 나오죠. 네. 뭐 환율이 나오면 우리나라 수출 뭐 수입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뭐 설비 투자는 어떻고 많은 지표가 나오는데 그 지표를 우리가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 경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분들도 어떤 하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지 다 분석을 해라. 모든 경제 지표를 다 분석하고 모든 산업을 다 분석해라. 모든 회사를 다 분석해라.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개미분들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 힘든 작업을 하면서 결국은 거꾸로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힘든 작업 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그건 뭐냐면은 금리 추세입니다. 네. 금리 추세만큼은 우리가 알면은 큰 자금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99쪽에다가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는 분명히 주가랑 그 영향을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금리는 단기적으로 뭐 어제보다도 오늘 콜금리가 조금 오를 수도 있고 네. 조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금리 추세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어제보다도 오늘 그 가령 2%가 빠졌다. 엄청나게 급락을 준 거죠. 네. 근데 금리가 하루 빠지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금리가 빠지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그 약간 메리트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배당은 일정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떨어지고 배당은 같다. 그러면은 배당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올라가죠. 올라가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얼른 생각할 때는 금리가 떨어지면 그 주식을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단기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라고 하면 그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그건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뒤따라서 나오는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주가 뭐 부양책을 쓸 수도 있지만 정부가 가장 쓰기 쉬운 금융 정책은 뭐냐면 금리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네. 정부가 가령 그 주식을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한다 그러면 사실 그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게 돼가지고 좀 문제가 크죠. 네.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콜금리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경제정책을 조정을 했을 때 네.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을 뒤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도 그랬고요. 네. 그러니까 2000년도 초에 미국에서 금리를 이제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거의 한 10년간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잖아요, 미국 시장에. 네. 그 금리를 거의 안 내렸었는데 미국 시장이 2000년도 초에 금리를 내렸다는 게 뭐였냐면은 결국은 미국 정부에서 주식시장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을 공인했다. 이렇게 저는 책에다 썼죠. 네. 그러니까 마인드를 이제 거꾸로 가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 샀다는 그 사가지고 실패했다는 그런 건 피할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금리도 보시면은 좀 재밌게 움직이죠. 그동안 이제 금리가 계속 내려갔다가 바닥을 한번 치고 올랐잖아요. 네. 올랐다가
약간 또 다시 내려가는 추세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그 금리 정책이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면 어때요? 내려가면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마인드를 가지고 보시면 주식 시장은 거꾸로 움직이죠. 네. 정부가 금리를 계속 떨어뜨린다고 하는 확신만 서면 이건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번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금리를 더 이상 안 내리겠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금리 파동도 이제 쌍바닥이다. 네.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네, 금리 파동이 쌍바닥이 나면 네. 이것은 금리 기조가 올라가는 기조가 서죠. 예. 그러면 주식은 어때? 거꾸로 같이 올라가겠죠. 대세가 쌍바닥이 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조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시지만 그 대세적인 관점에서는 아직은 괴로워할 때가 아닙니다. 네. 예, 금리는 이제 쌍바닥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예, 긍정적으로 생각할 요인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 변호사께서 좋아하시는 쌍바닥이 네. 모든 데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금리에도 적용이 되고 예. 주가에도 적용이 되고 지난번에 월드컵 저희 축구 경기 성적에도 또 적용이 됐었잖아요. 맞죠. 예, 참 재밌네요. 월드컵도 예. 저희가 이제 결승 간다고 했을 때가 네. 첫째 외봉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3, 4위전에서 지면서 네. 그때 이제 쌍봉이 나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 이제 식을 거고 예. 그 쌍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더 큰 중기적인 이제 쌍바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파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가, 금리 그리고 환율까지도 이게 쌍봉 쌍파동이 적용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어떤 분들한테 들었는데 그 현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탕, 네. 곡식, 예. 그 다음에 그 원유, 예. 이것도 이제 그 현물 선물하면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쵸. 근데 그 파동까지도 파동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게 그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걸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주가 흐름 같은 것도 보면은 정말 그 파동은 무섭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항상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해드린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가가 바닥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월봉 12평상으로는 이제 반등 시점이라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느냐가 시나리오가 파동상으로 두 가지가 있다. 네. 지금까지는 강한 하락, 약한 반등하면서 지금 이제 몇 번 내려갔잖아요. 네. 크게 보면 그랬을 때 지금 그 최근에 나오는 그 반등의 폭은 상당히 강했어요. 네. 그러면 파가 바뀐다. 뭐 네. 사랑은 몇 박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예. 그 주가는 올라가려면 어때요? 강한 상승 강하게 다음에 올라가고 약한 약하게 조정이 나와야 그죠.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외바닥에서 강한 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바뀐다는 이제 첫 번째 신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그 도로또에서 신곡으로 바뀌는 거예요, 박자가. 예. 그래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 네. 우리가 관심 대상은 그 다음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강한 상승 다음에 약한 조정이 조정. 우리가 원하는 그런 조정이죠. 그러니까 약한 조정이 나오면 그때 가령 5일선이 쌍바닥을 치면서 다시 이제 강한 상승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예. 그래서 지금 박자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전까지 하락 박자에서 네. 이제 상승을 위한 박자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참 다행이네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의 대세 4단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건 정말 그 어느 책에나 사실은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이야기거든요. 예. 일본의 우라카미 쿠니오가 그 주식시장은 4단계로 움직인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한 바 있는데 그 4단계가 뭐냐면 올라갈 때 2단계, 내려갈 때 2단계 해가지고 큰 파동이 나온다. 근데 이제 원리를 역시 아셔야 됩니다. 원리를.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많은 책을 읽어보시면 뭐 첫째 장세는 금융장세다. 정말 금융장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쓰죠. 네. 그 다음에는 실적장세다. 그 다음에 역금융장세고 마지막에 역실적장세다. 네 가지 이제 단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듣고 보면은 굉장히 어렵죠. 네. 저도 이제 옛날에 책을 읽을 때 그럴듯한데 나중에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원리가 안 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원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까지나 파동 원리처럼 네. 그 주식 4단계도 원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주식시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 제가 첫 시간에 처음에 강조해드린 게 뭐냐면 이 주식은 주가 선행의 법칙상 먼저 움직이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 흐름입니다. 경제 흐름. 선행한다 그랬죠? 예, 주식은. 선행하죠. 예, 경기 흐름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경기예요. 경기 지표. 그래서 예. 이 시차가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 정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학자들이 검증을 한 거고 네. 최근에도 그게 입증이 됐죠. 그래서 이제 금융장세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사이클이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이게 조금 너무 이제 좀 과장돼 그랬는데 6개월이면은 이제 조금 늦어져. 그러니까 2단계는 뭐냐면 그 경기 지표는 아직 떨어지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주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고 경기는 아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융장세인데 그 금융장세가 나타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금리가 이제 먼저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지표, 뭐 GNP라든가 뭐 수출 동향 같은 것은 나빠져요. 한 네. 6개월 정도. 그렇지만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실적 장세가 아니라 금융 장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금리를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그 큰 돈의 움직임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손들은 주식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채권을 해요. 채권. 네. 왜냐하면 채권은 고정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큰 돈이 뭐 국채라든가 이런 데 움직이기가 더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손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냐면은 금리 추세가 가장 우선하죠. 큰 손한테는. 네. 뭐 기관들, 엄청난 돈들, 몇 조 원, 수조 원 이런 돈들은 금리가 우선하는데 그 경기는 아직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그 와중에도 금리 추세가 상승 전환이 됐다. 금리가 네. 바닥을 쳤다 하는 확신만 들면 사실 금리가 내려가는 동안에는 주식에 그 돈을 실는 게 이제 손해인데 네. 금리가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 주식으로 돈이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책에 정말 상세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때는 경기가 분명히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돈은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미분들이 그때 참 재미를 못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개미분들이 느끼는 것은 맨날 신문을 보면 아직도 수출은 둔화되고 있고 그렇죠. 뭐 GNP는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주식시장 올라가니까 한 6개월 동안은 하다가 못 사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금융 장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는 6개월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한 6개월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는 이제 기사가 계속 신문에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실적 장세거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실적제는 곧 임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최근에 조정 끝나고 예. 제대로 사이클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적 장세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실적 장세에서 개미들이 또 수익을 잘 못 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네. 신문에 맨날 실적 좋다고 뭐 기사가 나오니까 예. 그거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버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적 장세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실적이 나오면 그게 단기적인 꼭지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개미들은 신문 보고 이 종목이 좋다고 사면 또 눌리고 그러면 이제 며칠 하면 이제 KO 펀치 맞고 아우 참 운 없다 또 팔고 또 신문에 난 것도 쫓아가면 또 단기 꼭지. 예. 그래서 이제 실적 장세가 사실은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에서도 보면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3파가 가장 강하고 길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라카미 쿠니오의 4단계로 보면 상승의 3파 그러니까 이제 고점으로 치면 두 번째 치고 올라갈 때 예. 그때가 이제 가장 강한데 그게 우라카미 쿠니오 4단계로는 보면 실장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장세에서는 정말 그래프를 보고서 강한 종목을 가지고 기다리면은 운 좋으면 1년
못 가도 한 8개월 가는데 그 실적 장세에서 개미들이 실적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속 단기적으로 뒷북만 치고 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네. 그 말씀 드리는 이유도 지난 시간에 한 걸 한번 그 기억을 한번 하십시오. 네. 그 실적 호전 뉴스 정말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네. 오히려 실적 장세 같으면 이미 우량주들은 호재들이 다 숨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다고 하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분명히 그 차트를 보고 샀을 때 그 실적 좋다는 호재가 나오면서 세력이 그 마케팅을 대신 해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같이 파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신문 기사에 나오는 실적에 현혹되기보다는 네. 그래 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한 후에 오히려 그 재료를 단기적인 고점으로 생각을 한 게 좋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4단계 중에서 3단계가 이제 역금융 장세잖아요. 네. 역금융 장세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주가는 역시 그 경기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경기가 고점을 치기 6개월 전에 그 주식시장은 그 꼭지를 칩니다. 네. 그게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항상 되풀이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때 개미들은 또 손해를 봐요. 네. 왜 그러냐면 큰 손들은 그 채권 쪽으로 이제 돈이 가버리죠. 예.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은 하락을 시작합니다. 근데 신문에서는 경기는 계속 호전이 되죠. 몇 개월 네. 동안. 그러니까 그 경기에 막바지 불꽃인데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항상 신문을 보고 그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정말 그 마지막 불꽃이 항상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뭐 사상적만 발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역금융 장세에서도 역시 개미들은 그 볼 수가 없다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세는 역실적 장세. 그때는 주식시장도 빠지고 그 실적도 다 나빠지는 게 현실화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역시 또 개미들은 더 큰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주식시장이 빠지게 되면 네. 그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는데 엘리어트 파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초기에 쌍봉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 반등이 약한 다음에 내려가는 게 항상 더 강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싸고 약한 반등에서 들어갔다가 그 크게 당하는 게 역실적 장세거든요. 그래서 우라카니 쿠니오가 그 4단계를 약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미의 심리가 나타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항상 결론은 다시 한마디입니다. 차트만 열심히 보자 하는 게 예. 이제 역시 그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네. 삼성전자 13만 원, 12만 원 할 때는 더 하락할 것 같아서 예. 매수를 못 하시던 분이 네. 40만 원 찍고 38만 원, 37만 원 가니까 네. 그렇게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가 많이 몰리잖아요. 조금 떨어지니까 싸다고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그 시각의 차이가 네. 오히려 잘못하면은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더 큰 손실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개미 심리를 그때 말씀드린 기억나죠? 네. 개미는 뭐 배가 작아서 많이 못 먹고 그다음에 귀가 얇아서 조금만 실적이라든가 뭐 바람 잡아주면 귀가 쩡쩡 울리면서 그냥 감동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땅바닥에 붙어서 가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매매를 많이 하다가 큰 네. 흐름을 또 놓치기 쉽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예. 어쨌든 뭐 앞으로 실적 장세가 온다면은 네. 가장 큰 상승이니까 일단 이렇게 매수를 하신 후에 네. 그냥 쭉 기다리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고 파는 것보다도 예. 그 확인 매매라고 해서 예. 주세가 꺾이면은 파는 손절매하고 파는 거고요. 네. 주세가 어떤 전환됐다고 보기 전에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이제 정석이고 그런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할 그 교재 네. 페이지를 딱 보니까 진짜 눈에 탁 띄는 게 있어요. 개미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과 치료 방법. 예. 네. 눈에 정말 띄네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예. 사실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책에다 자세히 쓴 이유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 못하기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본다. 네. 개미는 시장 분위기를 따라서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주가는 그 시장 분위기보다 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뒷북만 친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알려고 하지 말라. 네?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려고 하지 말라고요? 예. 아니 뭐 알면 다쳐 이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111쪽을 보시면은 예. 그 자세하게 제가 풀어놨습니다. 네. 그 시장 흐름이 느닷없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유를 분석하거나 알려고 하지 말고 네.
그 추세를 따라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차트 시장의 그 리얼타임 실시간 현재 추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근데 잘 올라갔던 종목이라든가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해요. 네. 그랬을 때 왜 급락할 것인가는 나중에 분석을 하시더라도 분석하시고 예. 일단 실시간으로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장의 급락이라든가 급등이 나올 때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것은 이유를 알 때가 되면 한 박자가 늦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하게 그 올라가던 종목이 급락을 했을 때는 네. 이건 파동의 아까 박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파동의 박자가 바뀔 때는 도로또가 신곡이 되면 네. 신곡을 불러야 되는 거지 도로또를 계속 하면 무슨 그 김정구 버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추세가 바뀔 때 머뭇머뭇 이유를 알려고 애쓰면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네. 그 차트의 흐름을 따라가라 하는 게 그 포인트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요. 네.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갖고 있다가 막 상승을 하다가 떨어지면은 네. 아, 이거는 잠시일 거야. 네. 분명히 올라갈 거야. 떨어질 이유가 없어. 뭐 그렇죠. 실적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게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이러고 그냥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사람은 또 뭐 인터넷에서 한두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혹시 뭐 어떤 뭐 뉴스가 없나 한번 또 검색을 해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어떤 예측이나 기대보다는 보이는 그대로 예. 떨어지면 아 떨어지는구나. 예. 팔자. 이런 식의 생각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트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예, 공부를 하시는 건 좋아요. 그건 알려고 얼마든지 하셔야 되고 네. 한번 그 공부를 하시게 된 다음에는 어떤 그 기술같이 네. 계속 평생을 이제 써먹으실 수가 있는 건데 어떤 그 재료라든가 실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이제 전에 그 하이닉스 기억인지 모르겠어요. 하이닉스가 뭐 좋은 것처럼 다 갑자기 폭락을 해버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좀 맛이 갔다 그러나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래프가 이건 뭐 도대체 끼워줄 수 없는 그래프가 됐는데 예. 제가 그때 그 실시간으로 한번 그 급락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봤었거든요. 네. 갑자기 폭락을 하는 거예요. 횡보하다가. 그러니까 약간 밀리면서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제 폭락을 했죠. 네. 그래서 장중에 급락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이닉스 때문에 주식시장도 급락이 나왔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하이닉스가 나쁜 줄은 알았지만 하이닉스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급락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죠. 예. 그렇지만 그걸 따라가니까 손실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말라. 역시 네. 그 다음날 신문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이닉스 때문에 그 내려갔다. 네. 그러니까 설명은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급락할 때 그 추세를 안 따라갔으면 장중에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날 아침 신문에 나오는 뉴스 보고 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뭐 매도의 기회도 적을 뿐더러 네. 손실폭도 상당하니까 네.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게 가장 중요할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들이 갑자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왔을 때 네. 꿈보다 해명인 수가 많습니다. 하이닉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하이닉스 그래프 한번 말씀 주세요. 하이닉스 또 지금도 또 미련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그렇죠. 예. 하이닉스를 보면은 정말 세력이 계속 붙어서 장난을 치죠. 네.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하락 N자형이네요. 밀리는 N자죠, 더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까만 게 이제 5일선이고요. 네. 빨간 게 이제 21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 분명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째 누르고 하루 이틀 3일째 누르고 하루 이틀 3일째 눌렀죠. 네. 이게 왜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 세력이 돈이 없어서 미수 쳐가지고 예. 올리는 건가요? 맞아요. 제가 예. 맞아요. 아주 유승민 씨도 아주 이제 도사 되셨네. 예. 세력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올리면 예. 이제 여기 미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또 미수 정리하고 이러면서 예. 이제 올린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때 어때요? 이제 정리를 다 했죠. 예. 그러니까 강한 상승이 있었지만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한 하락이 나올 때 이유를 묻지 마세요. 네. 세력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 못하고 이것은 뭐냐면 세력이 지금 마지막 물량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 급등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이게 바로 마지막 세일이었습니다. 음. 이때 쫓아가신 분들은 쪽박차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비전이 없죠.
그 후로 뭐 예, 계속 100원 껌값이라 그랬어요. 하이닉스 200원까지 하락해서. 예. 이때도 이제 세력이 한번 들어갔죠. 네. 이때 이제 양봉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하죠. 네. 이때는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뭐 한 7, 8% 오르고. 근데 이런 것들이 결코 세력의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약한 반등들이.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실 때 강한 하락 다음에 나오는 약한 반등. 네. 이런 것들은 개미들의 그때 기억나세요? 개미들의 싸다고 생각하는 이심전심 물타기 물량이지. 네. 결코 세력이 물량을 잡아주는 게 아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보면 세력이 또 한번 들어왔죠. 예. 이게 이제 세력이 쭉 하다가 상한가를 한번 쳐준 거고요. 네. 상한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쳤죠. 네. 사실 이제 제가 하이닉스 같은 것은 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이닉스는. 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 투기주지 정상적인 주가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장의 반등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시장 전체가. 예. 제가 이제 시장 반등이 강하게 나온 첫날 네. 대형주 또는 이제 큰 주식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5% 올랐을 때 하이닉스는 상한가 갔어요. 네. 대한항공은 뭐 한 7, 8%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시장의 반등을 주도하는 게 하이닉스네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예. 역시 어때요?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5일째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세력의 물량을 좀 내놓죠. 네. 그렇지만 역시 시장의 선도도 투기주도 가끔 선도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원칙은 뭐냐? 반등 처음에 쫓아가는 것은 금물이다. 네. 어디까지나 쌍바닥을 보셔야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주가가 액면가에 특히 20% 미만인 주식.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5,000원인데 20%는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면가에 20%의 미등 종목은 개미들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그건 정말 세력이 들어갔다가 자기들이 깨지더라도 개미들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것도 아마 제 책에다 어디 쓴 것 같아요. 네. 20% 룰. 예. 하이닉스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이닉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진 일반 투자자분들, 네. 소액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하이닉스 회사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차트 모양을 봤을 때 분명히 일반 투자자들이 섣불리 들어갔을 때 손실 볼 확률이 많다라는 거니까요. 네. 좀 오해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12쪽에 네. 제가 실전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실전 화면. 예. 많은 분들이 실전 화면, 그러니까 HTS 제가 지금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 네. 시장 흐름을 가장 우선하라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투자 원칙이거든요. 네.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실전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HTS 화면을 우리가 보실 때 네. 개별 종목만 가지고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네. 화면 한쪽에 반드시 종합주가지수 1봉하고 그리고 네. 종합주가지수 30분봉은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발빠른 분들은 종합주가지수에 5분봉도 꼭 같이 넣고 보십시오. 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30분봉에서 싹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시장의 큰 흐름이 꺾인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일봉보다도 먼저 흐름을 보여주는 게 30분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봉에서 쌍봉이 나게 되면 개별 종목이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러니까 그때 자기만 이것을 사가지고 돈 벌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네. 시장은 급락할 때 시장 흐름을 이제 초기에 따라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네. 많은 분들은 거꾸로 생각하세요. 시장 흐름은 강하게 꺾이는데 개별 종목은 어떤 경우는 한 2, 3% 오르는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은 시장은 꺾이는데 이 종목은 2, 3% 오른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 개별 종목이 정말 상한가 쳤을 때 그때는 시장 흐름과 반대로 이제 세력이 가겠다고 하는 강한 의사 표시죠. 네. 상한가 친 다음에 그 다음날 안 밀렸다고 하게 되면 정말 눈에 띄는 이제 작전주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네. 시장은 강하게 빠지는데 개별 종목이 2, 3% 올랐다 하게 네. 되면 그건
그 세력도 물량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네, 시장이 그렇죠. 그렇죠. 빠지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세력일수록 그 시장 흐름에 민감합니다. 네. 자기들은 물량이 크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 결로 보면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은 한 1%, 2% 그 양봉을 만들면서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때 네. 그게 세력이 장난으로 마지막 파는 그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그런 모습 보면은 일반 네. 투자자분들이 이게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견조하면 네. 내가 시장 하락할 때 이 종목에 들어가면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생각하죠.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세력이 물량을 떠 넘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그 시장 흐름 제가 시장 흐름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예. 시장이 강하게 꺾일 때는 그 개별 종목을 매수하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항상 뭔가를 사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했을 때 조금 반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잖아요. 네. 그 종목을 노리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사실 세력들도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상한가로 어떤 종목을 올리다 보면 눈에 띄니까 네. 오히려 더 안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전주일수록. 예.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드네요. 제가 그때 어떤 정말 큰 손을 만나서 네.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손이 얼마나 크든가요? 분명히 손가락은 네. 5개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몇백억을 굴리는 큰 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어떤 작전을 하기도 하고 작전을 쫓아가기도 하죠. 네. 몇백억이 있으면.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의 원칙이 역시 시장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네. 그게 뭐냐면은 작전주가 상한가 치고 올라갔을 때 네. 시장이 그 상한가 간 다음에 어떻게 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전주가 상한가를 갔는데 시장이 올라갔죠. 네. 또는 5% 이상 밀리지만 않으면 세력은 그걸 끌고 갈 가능 커요. 네. 근데 세력이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시장이 5% 이상 빠져버리면 네. 그 예상치 못한 물량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세력 자신들도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시장이 5% 이상 하락하게 되면 네. 그 이 상한가가 깨진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팔아서 깨질 수도 있고 그 예상치 못한 물량들이 나와서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세력조차도 그 작전주 했을 때 5% 룰을 적용하더라. 제가 어디선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예. 손절매 중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올라가던 종목이 그 고점에서 5%가 밀리면 네. 일단 추세는 깨질 가능성이 확률상 높다. 예. 그건 제가 이제 어떤 파동 관점이 아니고 그건 주먹 구구식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5%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 일단 네. 세력이 어떤 종목을 네. 이렇게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네. 물량 전체를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흐름이 안 좋으면 다른 세력 물량이 아닌 다른 물량들이 같이 심리적으로 좀 동요가 돼서 네. 나오니까 네, 네. 일단은 좀 계속해서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긴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 세력 따라잡기가 사실은 유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상한가 갔을 때 운 좋게 그냥 그 상한가가 15% 아닙니까? 네. 근데 한 10% 중에서 보면 세력이 5%까지 더 올려서 이제 상한가를 만들어 주니까 예. 5% 먹고 나올 수도 있고 네. 운 좋으면 이제 다음 날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세력은 자기가 강하게 그 추세를 움직일 때 그 연합군 같이 쫓아오는 세력이 준 세력이 있다고 이제 믿고 네. 또 실제로 이제 차트를 그 어떤 분봉을 가지고 그 리얼타임을 잡는 분들은 실제 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양이 나빠지면 그러한 그 추종 세력들 물량이 나오죠. 네. 근데 그 추종 세력 물량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세력이 잡는 물량이 있다고 했을 때 네. 그 추종 세력들이 또 쫓아가면서 같이 사주는 물량이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꺾일 때 세력은 그 물량을 걱정을 해가지고 그 자기들도 위험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네. 냉정하게 차트를 보자. 참 예. 어렵죠. 말은 쉬운데 정말 저희도 항상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네. 방송 진행하면서 냉정하게 시장을 보십시오. 이런 네. 얘기 하는데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게 뭐냐? 예. 아까 알려고 하지 말라. 아, 예. 그게 정말 중요하고도 시간도 낭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식에서. 네. 모르는 게 약이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제를 하고 네. 차트만 열심히 보자 하는 걸로 네. 이제 오늘 그 주제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여러분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죠? 자, 고윤덕 변호사 감사합니다. 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시장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가라고 알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시장의 움직임, 기술적 분석들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